다음은 LG. LG가 최원태 선수 참 궁금한데 어떻게 될지. 최원태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최원태는 LG하고 합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키움에 있을 때의 최원태하고 LG에서 최원태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수 본인은 이적을 원할 수 있고, 구단도 소극적인 스탠스예요. 제가 볼 때. 뭐 적극적으로 오퍼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오퍼는 하겠지만. 근데 타 팀이 오퍼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미지수 같아요. 왜냐면 A등급도 지금 부상이 크나큰 장애도 있고 이 선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나이는 젊은데 97년생이잖아요. 97년생인데 97년생에 내년에 뭐 28이니까 이 선발 투수로서 이게 젊은 선발 드물거든요. 분명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막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잔류든 이적이든 옵션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전트의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옵션을 한다면 승수보단 이닝이겠죠? 아니면 방어요? 그거는 모르죠. 뭐 ERA 같은 건 잘 안 하고요. 안 하고 이닝 할 수도 있겠죠. 네. 선발 매태 이런 식으로. LG가 대단히 많이 고민이 클 것 같아요. LG가 게다가 셀러캡 올해 오버한다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룹에서는 예전부터 셀러캡을 준수하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LG가 셀러캡 상한을 올리자는데 가장 적극적인 구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원태 선수를 높은 배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 선수는. 그리고 타 팀에서도 오퍼하기도 좀 애매하다. 네. 근데 LG가 최원태를 안 잡을 경우에 엄상백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원태가 타팀 이적을 더 반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엄상백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엄상백이 일찍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의 스탠스도 애매하고 그러면 또 선발이 아닌 불펜을 보강할 수도 있는 거죠. 장현식 같이. 그러니까 저는 LG도 그 외부 FA 가능성이 있는 구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두산인데 두산이 허경민 선수 때문에 또 말이 많은 것 같던데. 허경민은 이제 3년 20억의 옵트아웃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행한 거죠. 3년 2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타팀 오퍼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3루수가 대부분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구단들이. 그래서 허경민을 배팅할 구단이 있을까? 3루수가 없는 팀 한번 따져보면은 NC? 그러니까 서우철보다는 위잖아요. 근데 그렇죠. NC가 지금 외부 FA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팀들이 3루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허경민 입장에서는 연간 10억 원 이상 4년 계약을 원할 거다. 최소한 뭐 4년에 40억 뭐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타팀 오퍼가 관건인데 심우준을 놓칠 가능성이 있는 KT가 관건이다. KT가 아니면은 3루수가 필요한 팀이 없어 보여요. 지금 황재균 같은 경우 지금 3루수인데 지금 에이징 커브가 온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허경민하고 황재균하고는 나이 차가 3년 차니까 포스트 황재균을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KT가 심우준을 놓칠 경우에 유지혁과 뭐 허경민을 놓고 고민할 수도 있고 김상수 유격수 전환시키고 2루수 유지혁, 3루수 허경민 뭐 둘 다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금액만 맞다면. 그래서 팀을 그렇게 세팅할 가능성도 있다. 황재균은 1루수로 전환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물론 1루수에는 뭐 문상철도 있고 오재혜도 있는데 오재혜 선수도 지금 에이징 커버가 온 느낌이라서 이번에 또 저거 FA 신청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네. 뭐 지명 타자하고 돌아가면서 뭐 보일 수도 있겠죠. 황재균 선수가 내년에가 38이잖아요. 38인데 3루 보기가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유격수를 KT 입장에서는 뭐 심우준 놓치면 하주석을 생각할 수도 있을래나 싶은데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광률 이 선수 C등급이잖아요. 나이는 많지만 88년생이니까 구유형 불펜이면서 C등급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유형 불펜이 필요한 팀이 있잖아요.
PD님이 좋아하는 팀. 그 팀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뭐 임창민 데려오는 그 정도의 조건으로 김강률을 오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산은 불펜 자원이 많아서 소극적 스탠스일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부산이 FA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팀의 지금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강률은 좀 이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상백을 보유한 KT. 엄상백이 어쨌든 선발 투수로서는 가장 크게 지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최원태보다 먼저. 그렇죠? 네, 그렇죠. 통산 성적만 놓고 보면 최원태가 78승이고 엄상백은 45승인데 사실 통산 성적은 최원태가 위인데요. 올해 성적하고 등급 차이로 인해서 엄상백이 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엄상백은 B등급이고 최원태는 A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선발이 필요한 팀이면 공격적인 오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하나의 소문이 많거든요. 하나가 배팅하면은 좀 무섭게 하거든요. 한화가 FA 컨택을 하면은 거의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은성 같은 경우도 LG가 최은성하고 유강남하고 둘이 나왔을 때 유강남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은성은 잡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은성도 놓쳤어요. 하나가 들어오니까 5년에 뭐 90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LG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가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KT는 뭐 오은석 트레이드로 엄상백이 빠져나갈 거를 대비한 모양새잖아요. 뭐 구단은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엄상백이 하나 외에도 여러 팀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LG 최은태 대신에 엄상백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아가 내년도 2연패 하려면은 하기 위해 전력 보강을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의리가 재활 중이니까 6월에 수술했으니까 내년은 거의 없는 전력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엄상백을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기아가 선발 투수가 왼손이 편중돼 있잖아요. 양현종, 뭐 이의리, 윤영철 이렇게. 물론 뭐 김도현이나 황동환 선수도 선발 자원이긴 하지만 사이드암으로서 이렇게 구위형의 공을 갖고 있는 엄상백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팀한테 이제 오퍼를 받을 것 같은데 엄상백 선수가.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우규민 선수. 올해 FA 1호로 계약한 우규민 선수인데 총액이 7억 원이었어요. 이 선수가 박경 선수 동기잖아요. 네. 박경 선수 LG에서 같이 입단한 선수인데 2년 총액 7억이면 선수 입장 괜찮은 조건이죠. 2년 계약 자체만 해도. 그렇죠. 네, 사실 많은 나이지만 부담 없는 가격이면 C등급이니까 뭐 타팀을 고려할 수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근데 왼손이면 몰라도 사이드암 불펜은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상금 3억 3천만 원도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KT하고 잔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강철 감독이 사이드암 투수로서는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사이드암 투수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되게 높대요. 그러니까 고용표 선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고 막 그럴 정도래요. 근데 우규민은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잔류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입니다. 원래 최정근 선수가 1호 계약 될 줄 알았는데 1시간 빨리 계약 발표해갖고 우규민 선수가 1호 계약에 영광을 얻었네요. 자, 이제 심우준. 심우준이 엄상백이냐 심우준이냐 놓고 보면, 엄상백은 선발 투수고 심우준은 이제 유격수가 타격이 조금 좀 아쉽고 수비 주루가 좋은 유격수인데, 그냥 놓고 보면 엄상백이 또 위일 것 같거든요. KT 내에서도 1순위 같고요. 외부에서도 하나도 심우준이 생각보다 우선순위 같아요. 지금 야수가 한다면 가장 인기가 많고 김경문 감독 픽이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 심우준을 좀 좋아한다, 추천했다, 그런 소문이 많고, 사실 저는 하나가 내야수 많거든요. 유격수 보는 자원도 뭐 하주석, 이도윤, 뭐 황영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심우준을 데리고 오면 다른 유격수 자원 교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심우준 선수가 클래스 자체가 그 선수들보다 위니까 센터라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심우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구당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롯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롯데가 작년에 김태형 감독 부임할 때도 FA 그 영입을 안 했잖아요, 외부에서. 오히려 안치홍 선수를 뺏겼고,
올해도 그런 분위기예요. 유강남, 한현희, 노진혁 선수 영입할 때 그룹에서는 이렇게 데려오면 SSG에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작년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분위기가 그룹에서는 별로 투자 의지가 지금 없어 보인다. 근데 외부에서는 사구단들은 롯데를 주목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롯데가 분위기가 그 외부 FA 영입하는 분위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봐야죠. 뭐 그게 그런 예상을 뒤엎고 실제로 그 FA 영입을 할지는. 그리고 내부에서는 올해 3라운드 신인인 이호준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선수의 수비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 롯데 내부에서. 그리고 이학주 오선진 방출이 외부 FA 유격수 심우준을 데리고 올라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호준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호준을 유격수로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KT는 심우준 놓치면 뭐 하주석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지와 B등급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KT도 1순위로 심우준을 생각했는데 하나에서 많은 금액을 배팅한다는 소문이 돈대요. 그래서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SG 구단인데 일단 최정 선수는 3번의 FA를 합쳐서 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정 선수 얘기 먼저 해주세요. 최정은 첫 번째 계약할 때 4년에 86억, 그 다음에 두 번째 6년에 106억, 세 번째 4년에 110억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약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평균 21.5억이고 두 번째는 17.6억인데 이번에는 27.5억을 받았어요. 여하튼 이런 경우 드물죠. 그래서 세 번 합쳐서 3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 최정은 사실 메이저리그 갈 만한 수준의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 도전 안 하고 국내에 남아서 이게 300억 클럽을 열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기록이다, 이 기록은. 그래서 종전에 양의지 277억을 25억 추월했잖아요. 앞보다 D가 계약 규모가 더 큰 경우는 박용택이 대표적이었는데, 첫 번째 때 3+1년에 34억, 두 번째 때 4년에 50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드문 경우잖아요. 나이가 드는데 30대에서. 그런데 그만큼 최정 선수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처음에 구단에서 SSG 구단에서 그 오퍼했을 때는 옵션이 있었대요. 근데 최종 오퍼에서 무옵션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며칠 전부터 무옵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억을 맞추기 위해서 108억을 예상해봤거든요. 근데 110억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38세인데 38, 39, 40, 41 이 나이 동안에 이렇게 세 자릿수 계약을 한 태정이 대단한 거죠. 사실 구단에서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세 자릿수를 계약해야 되나 마나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태정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이제 그걸 끌어올렸죠. 사실 이제 두 번째 FA 계약을 할 때 저 이제 6년 계약이었잖아요. 저 당시가 셀러리 캡 도입이 직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FA 계약 상한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억. 그러니까 4년으로 치면 80억. 근데 그걸 이제 SK가 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정 선수한테 20억 이상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에 80억 정도에서 이제 얘기가 오갔는데, 최정 선수가 이제 세 자릿수를 받고 싶어서 6년을 얘기를 해서 6년 계약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세 자릿수를 맞춰준 겁니다. 세 자릿수를 맞춰줬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잘할 줄은 뭐 본인도 몰랐죠. 구단도 모르고.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노경훈 선수. 네, 노경훈은 40세잖아요. 지금 올해 84년생이니까 B등급이에요. C등급이면 타팀 오파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B등급이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잔류 가능성이 높고 SSG 구단도 적극적이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계약이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지않은 시점에서 계약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 FA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다라고 하는 롯데인데, 일단 구승민 선수, 김원중 선수 둘 다 A등급 선수가 나왔어요. 네, 롯데 구단이 FA 관리를 잘한 경우죠. 두 선수를 A등급에 맞춰서. 특히 이제 구승민 선수는 4, 5천을 줬잖아요, 연봉을.
FA 프리미엄을 적용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미신청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신청했습니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내년에 신청하면 C등급이었는데 야 A등급 돼갖고 지금 연봉이 4억 5천이면 보상금 9억이고 20명 외에 선수를 줘야 되잖아요. 네. 야 이거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불가능의 영역이다. 에이전트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박동원 선수 에이전트잖아요. 젊은 분인데 부산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근데 좀 진짜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 계약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 또는 뭐 2+1년 잘해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1도 제시할 수도 있고 잔류하지 않을까. 타구당 오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의 영역이다. 근데 이 반대 케이스가 서진용 선수잖아요. 네. 미신청했잖아요. 둘 다 연봉이 4억 5천이에요. 서진용 선수는 2년이 더 젊고 B등급인데 그래도 신청을 안 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 고승민 선수는 허들이 높아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을 했겠죠? 그랬겠죠. 에이전트는 만류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신청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봤는데 되게 좀 리즈너블 하거든요.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선수가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김원중도 A등급이잖아요. 올해 부진했지만 사실 이만한 마무리 투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김원중은 뭐 4년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까. 근데 옵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지금 내년에 피치클락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선수한테는 쥐약이죠. 예, 그러니까 탭댄스 주고 그런 상황인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옵션 비중이 높을 것 같다. 좀 어려운 계약이 될 것 같다. 이 선수 에이전트도 고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불펜이 급한 삼성이 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이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범위에 있는 선수가 아닐까.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죠. 혹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작년에 삼성 김재훈 58억을 얘기하겠죠? 같은 하겠죠. 에이전트고. 그렇죠. 얘기하겠지만 김재훈 선수가 FA 계약하는 그 시점에서 기록이 더 좋았잖아요. 그 최근 3개년 그런 기록을 보면. 근데 김원중 선수는 올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선은 되겠지만 그게 시작점이 될 리는 없다. 그거보다는 많이 좀 계약 조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받으면 에이전트 능력이죠. 그렇게 받아주면 4년에 40억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40억 한다면 옵션이 많을 것 옵션이 같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또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40억 시작이기보다는 40억이 거의 구단에서 제시할 수 있는 라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에서? 삼성? 전 삼성 구단 쪽이. 삼성? 삼성 입장에서. 삼성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니까 40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령도 뭐 93년생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선수가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당연히 40억 이상 써야죠. 써야죠. 만약에 하려면 하려면 네. 해야 되겠죠. 어차피 에이전트도 또 에이전트니까. 자, 다음은 올 FA의 가장 중심에 있을 것 같은 구단 하나인데, 자 일단은 하나의 FA 선수는 하주석 선수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겠죠. 내부 FA 하주석 선수는 미신청 소문이 있었는데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심우준 선수가 하나에서 관심 있다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 선수가 심우준이 들어오면 하주석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타팀 이적을 하기 위해서 FA 신청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입장에서도 심우준 선수로 영입하면 하주석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인앤트레이드를 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행보에 따라서 하주석 선수의 행보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근데 상황이죠. 문제는 타구단에서 오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음은 NC인데 이용찬 선수랑 임병우 선수, 김성욱 선수가 있죠. 먼저 이용찬 선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올해 오승환과 더불어 최악의 마무리 투수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용찬 같은 경우는 가부화의 영향도 있어 보였어요. 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가 3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좀 많이 나온다. 저는 이게 이 선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기용에 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타팀 오퍼하기에는 올해 너무 부진했고 나이도 이제 8, 9년생이고 등급도 B등급이고 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잔류하지 않을까. 좀 애매하잖아요. 만약 타구단에 데려가면 이것도 삼성? 아니 삼성 입장에서는 옵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래서 뭐 불펜을 필승조로 들어갈 수 있는 투수잖아요. 뭐 B등급이면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뭐 저는 이용찬도 구위형이니까 가부화가 안 걸리면 회복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용찬 선수도 온다고 하고 막 정말 그 김원중 선수도 온다면 각 팀 마무리 다 집합이네요 삼성에. 작년에 임창민하고 김재훈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각 팀 마무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이면 장현식이가 1순위일 것 같은데 장현식을 못 잡으면 그 다음 또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순위, 3순위가 누굴 것 같아요? 피디님이 볼 때 삼성 잘 아시니까 장현식이가 저는 1순위거든요. 그럼 2순위, 3순위 누구겠어요? 굳이 해야 된다면 김강률 선수가 많이 구속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전 이용찬 선수보다는 김강률 선수가 그 구위가 유지가 된다면 김강률 선수고 그 다음이 김원중 선수. 그러니까 뭐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김강률은 C등급이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88년생이니까 이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중의 매력은 93년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금액이 맞아야겠죠. 근데 삼성은 제가 볼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년에 우승 도전을 하기 위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펜 2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셀러리캡이 상한선이 연간 23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4년으로 치면 9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명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죠. 네. 지금 우승하기 위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삼성은 모른다. 하나 못지않게 조금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은 임정호 선수. 올해 부진했지만 여전히 왼손 타자가 치기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뭐 자승타자라고 하죠. 이 선수 진짜 디셉션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네, 그러니까 진짜 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보상 부담도 적어서 왼손 불펜이 필요한 팀은 영입 검토할 만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NC 잔류보다는 이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김성욱은 이 선수도 C등급이잖아요. 전형적인 툴가인데 저는 이 선수가 뭐 18년 전까지 예전에 봤을 때는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기대 이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상 부담도 적어서 외야수가 약한 팀은 검토할 만한데 하나 말고는 그런 팀은 안 보이잖아요. 외야가 약한 팀. 하나가 3명을 영입할 수 있었으면 세 번째로 데려올 만한 선수였을 것 같은데 지금 FA 그 선언한 선수가 20명에 딱 걸려갖고 한 명만 더 있었으면 3명까지 영입이 가능했는데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2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니까 김성욱은 거기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잔류 가능성이 높죠. 김성 선수가 중견수도 중견수예요. 중견수가 네. 잘하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수비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능하니까. 못하는 수비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인데 키움은 문성윤 선수 한 명만 있어요. 이 선수는 C등급이라서 FA 신청한 것 같아요. B등급이라도 신청하면 안 되는데 C등급이니까 신청하지 않았을까. 나이도 91년생이고 오른손이고 공이 그렇게 뭐 구위형도 아니고 제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별 매력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C등급이라고 해도 아무리 뭐 불펜이 필요한 팀이라고 해도 오퍼하지는 않아요. 타구단에서. 그리고 올해는 계속 선발로 뛰긴 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불펜도 뛰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잠깐 마무리도 하고
그런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FA에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쨌든 첫 번째 계약은 우규민 선수, 두 번째는 최정, 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모르는데 결국에 엄상백이 언제 계약하느냐. 그러니까 엄상백이 계약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줄 세우기 이 금액이 기준이 돼갖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엄상백이 계약을 언제 하느냐. 예. 3호 계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엄상백은 언제 계약하느냐. 엄상백 선수가 언제 얼마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줄줄이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선이 될 거라는 거죠. 심우준은 비교할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상백은 이제 그 불펜 투수 장현식이든 여러 선수들이 이제 그게 기준선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댓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갑자기요? 홍보를 안 했더니. 예.